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더운 여름철이 찾아오면 화사하게 피어줄 여름꽃들과 유럽 정원에 많이 식재되는 야생화들도 함께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어떤 꽃들로 정원을 가꾸면 좋을지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줄기 끝에 별꽃이 모여 피어나는 별정향풀. 5월부터 여름까지 시원한 색감의 푸른 꽃들이 피고지고를 반복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황금빛과 오렌빛이 감도는 단풍도 물들어요. 월동력도 좋고 키와 몸집이 80cm 정도로 자라 화단을 풍성하게 가꾸기 좋은 꽃이랍니다. 하스타타 버베나. 7월에서 9월에 촛대 모양의 작은 보라색 꽃이 스파이크로 피어나는데요. 꿀벌과 나비들을 끌어모아 야외의 정원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습한 진흙에서도 잘 자라고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답니다. 여름에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향기도 가진 비누풀입니다. 잎과 뿌리에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잘라서 물에 담그면 비누처럼 거품이 생긴다고 해요. 양지식물로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하답니다. 노지에 심을 경우 추운 지방은 보온재로 덮어 겨울을 보내주세요.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은 외성종 부틀레아예요. 부틀레아는 향기도 좋고 꿀을 많이 품고 있어 나비와 벌들이 모이는 꽃나무로 유명한데요. 양지나 반양지에 위치해 지거나 시든 꽃줄기는 바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월동도 거뜬하고 병충해도 없어 비교적 적은 관리로도 잘 자라난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내내 화사하게 피어나는 부처꽃. 강한 햇빛을 좋아하고 수분이 많은 촉촉한 토양을 선호해 물가 주변에 위치하셔도 좋은데요. 다 자라면 키와 몸집이 큰 편으로 식재할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연한 분홍빛의 꽃이 피는 분홍 능소화예요. 여름이 되면 길가에 능소화꽃이 피어나는데요. 능소화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 벽에 붙으면 길이가 10m까지도 자라 울타리용으로 많이 키운답니다. 환한 등불이 달린 듯 독특한 주황꽃이 피어나는 샌더소니아예요. 절화용으로 많이 재배되지만 화분에서 키우면 해마다 오래도록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콩나물처럼 생긴 구근을 가진 식물로 항상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주기에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큰 키와 둥근 꽃을 피우는 기존의 알리움과 달리 아담한 키와 작은 별꽃을 피우는 미니 알리움 몰리예요. 여름 전 6월쯤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영하 40도까지 그대로 땅에서 월동이 가능하지만 장마철의 과습을 대비해 구근을 캐내어 주셔도 좋답니다. 단정한 듯 커다란 꽃과 은은한 색감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토종 의아리. 의아리는 가느다란 줄기들이 넝쿨을 타고 긴 마디마디에서 꽃을 피워요. 꽃이 지면 마른 가지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대로 두고 다음 해를 기다려주시면 잊지 않고 더 많은 꽃을 보여줄 거예요. 고보는 우리나라 전역 산지에서 자생하는 토종 야생화예요. 9월에 자잘한 흰 꽃들을 피우고 뿌리는 약초로 사용되는데요. 뿌리에서 진한 향이 나는데 당귀와 똑같은 향을 가졌답니다. 여러 해 동안 성장이 가능하고 습한 토양을 좋아해요. 수면국은 생명력도 좋고 번식력까지 좋아 빠질 수 없는 정원식물 중 하나인데요. 꽃대가 길게 올라와 꽃을 피워 키가 60cm에서 90cm까지도 자라고 다화성으로 많은 꽃들을 한꺼번에 피워낸답니다. 나무 밑이나 반나절 그늘이 지는 장소에서 키워주세요. 번식력이 좋아 야외 정원에선 군락을 만들기 쉽고 몸집보다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가장자리에 새로운 잎들이 자라나 화분 가득 키우기 좋아요. 월동이 영하 30도까지 가능해 화분에 심어두어도 겨울철에 따로 월동 준비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인디언 추정의 모자를 닮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겨울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인디언 앵초는 지금 이 시기에 딱 한 번 꽃을 보여준답니다. 추에 강한 다년생 수꾼 식물로 한 번 식재해 놓으면 매년 봄마다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수국처럼 큰 꽃볼을 피워 백탕수국이라고도 불리고 부처의 머리처럼 곱슬곱슬하고 석가탄신일 전으로 피어나 불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수국을 키우듯 물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주고 묵은 가지 끝에서 꽃봉오리가 맺혀 꽃이 지면 바로 전지를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꽃을 다시 만나실 수 있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노란 꽃이 피어나는 하늘바라기 아사히. 꽃이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 하늘바라기라고 불린답니다. 키와 몸집이 1m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은 물론 토양도 가리지 않아 정원 어디에도 식재하기 좋아요. 월동도 자라고 풍성한 잎과 쨍한 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터리국화예요. 잎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고사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얇은 국화잎을 가졌죠. 국화과의 식물들은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마르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다른 국화들에 비해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랍니다. 초콜릿 코스모스라고도 불리는 흑코스모스는 검붉은 벨벳천으로 만든 듯한 꽃잎이 피어나고 이름처럼 초콜릿 향기를 풍겨요. 수분에 크게 영향 없이 건조에도 잘 견뎌줘 화단을 가꾸기에 좋은데요. 키가 크게 자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순지르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푸른빛의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휴양지에 가면 쉽게 만나는 꽃이기도 하는데요.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우면 사계절 피고지고를 반복한답니다. 줄기 끝에서 꽃을 피워내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더 많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진한 와인빛 컬러의 소담한 꽃이 피어나고 코를 가까이 대면 고급스러운 향기도 내어주는 홍학 제비꽃. 베란다에서 키우면 겨울부터 초여름까지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키가 10cm 내외로 낮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시기 좋답니다. 물을 좋아해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하늘하늘 봄바람을 춤추듯 피어나는 청화국이에요. 국화과의 식물로 예쁜 코발트색의 꽃을 가져 블루데이지, 푸른 마가렛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15도에서 25도 사이의 환경을 맞춰주면 연중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을 맞춰주면 월동이 가능해요. 진분홍색의 특별한 바람꽃이 피어나는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 외성종으로 키도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기 좋고 성장이 더딘 편이라 땅에 심으면 몸집이 쉽게 커져요. 영하 40도까지도 거뜬한 내한성을 가져 월동은 걱정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살짝 건조한 데 키워주시면 좋답니다. 빨간 물감을 적신 듯한 브러쉬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홍자기. 잎은 밤이 되면 오므리다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온도와 일조량만 충족되면 수시로 꽃이 피어난답니다. 표면의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열대식물로 더위에는 강하지만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하얀 꽃잎에 보라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독특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수쿰 비올라. 제비꽃과의 식물인 비올라는 펜지와도 비슷해 미니 펜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중 수쿰 비올라는 내한성이 강한 편으로 영하 5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베란다는 물론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보라꽃을 피우는 로즈무어 쥐손이에요. 다른 쥐손이 친구들과 달리 잎도 오돌토돌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잎을 만지면 상큼한 허브 향기도 풍긴답니다. 쥐손이는 해가 지날수록 잎도 많이 나오고 뿌리도 굵어지는데요. 이후에 뿌리를 드러내 근상으로 키우셔도 좋아요. 금기국의 한 종류로 잎과 줄기가 솔잎처럼 가늘어 솔잎 금기국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키는 4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7, 8월에 꽃이 피어나는데요. 햇빛을 좋아해 햇빛이 충분한 곳에 심어주시고 꽃이 지고 한번 잘라주시면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노란 꽃이 피어나는 남도자리와 흰 꽃이 피어나는 남도자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남도자리는 벼룩이 자리 속 단연초 야생화로 산 데이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꽃들이 잎을 다 가릴 정도로 한가득 피어나 정말 예쁘답니다. 키도 아담하게 자라 화분이나 화단 앞쪽에 지피식물로도 많이 식재되는데요. 노지월동은 물론 척박한 토양이나 돌 틈에서도 잘 자라 바위 정원이나 경사진 곳, 돌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에도 좋아요. 선명한 붉은 꽃을 피우고 5월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오래도록 만나는 붉은 병꽃. 습한 토양, 건조한 토양 가리지 않고 자라고 추위에 강해 노지월동도 가능한 꽃나무로 성장이 빠른 편이에요.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수영을 잡아가는 재미도 있답니다. 양귀비과 식물인 캐나다 양귀비는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 5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 데에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샤스타데이지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계량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화사한 노란 꽃잎이 잘게 쪼개져 더 풍성하게 꽃을 이루어요. 노지월동이 가능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 별다른 관리 없이도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귀여운 솜털꽃이 피어나는 아그라덤. 멕시코가 원산지로 멕시코 엉겅퀴라고도 불리는데요. 보기엔 가녀린 봄꽃처럼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장식해주고 남부지방에선 월동도 가능하답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우시기 좋겠죠? 다음 친구들은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후룩스예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꼬꼬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후룩스는 불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줄기는 좁은 대나무 같고 꽃은 복사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헛죽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높이는 최대 50cm까지 자라고 5장의 얇은 꽃잎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데요.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 나무 그늘 밑에 위치해도 좋아요. 아랫잎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심어주세요. 건조에도 강해 화단에서 키우실 경우엔 물주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한성도 강해 전국 어디에도 식재가 가능하답니다. 이어서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슈퍼벨 친구들이에요. 다양한 품종들로 데려왔답니다. 학명은 칼리브라쿠아로 슈퍼벨 밀레니엄벨로도 불리는데요. 페투니아를 개량해 만든 꽃으로 특성과 키우는 환경이 비슷하지만 슈퍼벨은 얇고 작은 잎들을 가지고 있어 물을 더 필요로 한답니다. 흙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수해주세요. 슈퍼벨은 가지를 사방으로 뻗으면서 자라 동글동글 풍성한 수영을 원하신다면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줄기 끝에서 꽃망울들이 맺히니 꽃을 감상하신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고 꽃이 지면 바로 떼내어 관리해주시면 좋답니다. 처음으로 다양한 색감을 가진 카네이션을 만나보실 텐데요. 카네이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 떠오르는 효의 상징인 꽃이 되었지만 화려한 꽃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실내나 화단에서도 가꾸기 좋은 꽃이랍니다. 카네이션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두고 잎들이 축 늘어지기 전에 미리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챙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건조에도 강하고 심하게 물이 마르지만 않으면 잎도 쉽게 망가지지 않아 키우기가 쉬운 편이에요. 온도는 10도에서 20도의 선선한 온도를 유지하면 가장 좋고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주세요. 남부지방은 노지월동도 가능해요. 기다란 줄기 끝에 보랏빛의 작은 꽃들이 만개하면 초콜릿처럼 달달한 향기를 풍기는 발렌타인 자스민. 브라질에서 자생하던 상록성 관목으로 따뜻한 온도를 좋아해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다가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이름처럼 단단하고 건조한 바위 틈에서 자라는 연화 바위소리예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다육이처럼 물을 많이 주지 않고 건조하게 키워주시는데요. 옆에서 계속해서 자구들을 만들어내 화분을 가득 덮이도록 기르거나 잎을 떼내어 흙에 꽂아주기만 하면 쉽게 번식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특별한 색감을 가진 솔채꽃으로 먼저 검붉은 꽃을 피우는 흑솔채예요. 솔채는 산토끼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봄부터 피어나 무더운 여름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주고 노지활동도 가능해요. 이어서 루비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꽃을 가진 루비 솔채인데요. 솔채는 몸집은 작지만 키가 크게 자라는 식물로 화단에서 키우실 경우엔 다른 식물들을 지지대 삼아 주변에 어울리도록 심어주셔도 좋아요. 잎은 솔잎을 닮았고 꽃은 도라지꽃을 닮은 솔잎 도라지예요. 보랏빛 색종이를 살짝 구겨놓은 듯한 꽃잎이 인상적인데요. 늦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꽃봉오리를 내어주고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꽃은 화사한 핑크빛이 감도는 안개꽃이 피어나고 단단한 잎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꽃줄기가 목줄화되어 목안개꽃으로 불린답니다. 늦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길고 건조와 월동에도 강한 식물이에요. 다음은 한지처럼 얇은 꽃잎을 가진 헬리안투문. 고산지대의 초원이나 바다 옆 절벽, 바위가 많은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5, 6월경 꽃대를 올려 개화가 시작되고 가을까지 피고짐을 반복해요. 노지활동도 가능해 해마다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야외 화단에 그늘이 지는 장소나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은 실내에 빼놓을 수 없는 식물 호스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싱그러운 잎을 자랑하고 7, 8월이 되면 연한 보랏빛 꽃도 피어내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의 추위에도 잘 견뎌주고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토양이라면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같은 초롱꽃과에 속해 있는 식물일지라도 잎의 생김새와 꽃의 모양이 각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불꽃놀이에 폭죽이 터지듯 독특한 생김새로 꽃을 피우는 구슬잔대예요. 구슬잔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색감도 청보랏빛을 띠고 백합처럼 꽃잎 끝에 꽃가루가 묻어져 더 특별한 꽃을 피워줘요. 꽃이 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꽃잎들이 찢어지면서 솜털처럼 변하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실처럼 가느다란 꽃줄기 끝으로 종 모양의 꽃을 피우는 실잔대. 잔대꽃들은 토양도 가리지 않아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좋고 작은 꽃들과 아담한 키로 자라 화분에 심어 길러도 예쁘답니다. 바위초롱은 이름처럼 바위 틈에서 자라던 야생화로 담벼락 밑이나 암석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키가 5cm 정도 자라면 자기 몸집만큼 큰 꽃을 피워줘요. 이어서 자주초롱은 바위초롱과 비슷한 생김새에 자주빛을 띠고 있는데요. 비교적 성장 속도도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고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새로운 잎들이 자리를 잡아요. 잎은 캄파눌라의 잎을 닮았고 꽃은 마치 도라지꽃을 닮은 라피도라 캄파눌라예요. 캄파눌라는 물을 좋아해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고 화분 가득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나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토종야생화 금강초롱이에요. 금강초롱은 5, 6월에 꽃을 피우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던 야생화이기 때문에 덥고 건조한 환경보단 저온다습한 환경에 맞춰주세요. 두 개의 초롱 꽃잎이 포개어져 하나의 꽃을 이루는 웨딩벨 초롱. 두터운 잎엔 보송보송한 솜털도 자라고 꽃잎 안쪽엔 분홍 반점들이 물들어 있어요. 키는 30cm에서 40cm 정도로 성장하는 초롱꽃이랍니다. 이어서 진한 보랏빛의 꽃잎이 여러 겹 쌓여 더 특별한 꽃을 피우는 초롱꽃인데요. 캄파눌라 베르니스라는 품종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야외 정원에선 키가 60cm까지 자라고 6월부터 한여름까지 꽃을 피워줘요. 마지막으로 그리스 초롱꽃이에요. 꽃은 같은 초롱꽃과 식물인 그레이스 캄파눌라와 비슷한 부드러운 꽃을 가졌고
이 친구도 두툼한 줄기와 잎을 가져 물마름이 빠르지도 않답니다. 하얀 솜털이 나 있는 분홍꽃이 양의 꼬리를 닮은 프틸로투스입니다. 호주가 원산지로 더운 날씨와 건조에는 강한 편이지만 추위에 약한 편으로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어린 양의 귀처럼 부들부들한 잎사귀를 가진 램즈이어. 우리나라에선 소무단풀로 불리는데요. 6, 7월에 꽃이 피고 키는 90cm까지 자라요. 허브식물에 물을 주듯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챙겨주시고 해마다 몸집이 커져 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식재해주시면 좋답니다. 솔채양명은 스카비오사로 꽃이 구멍이 뚫린 채를 닮았다고 해 솔채, 채꽃이라 불리고 산토끼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긴 편이에요. 단풍잎처럼 갈라진 잎과 안개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나는 알케밀라.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 지역에서 자생하는데요. 길가나 초지, 산비탈 같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에요. 잎에 유난히 물방울이 잘 맺혀 특히 비가 내린 후에 더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랍니다. 7, 8월에 꽃대가 쭉 올라와 크고 화려한 꽃들이 둘러싸여 피어나는 디기탈리스. 꽃 안쪽에 주근깨 같은 반점들이 있고 관 모양의 근사한 꽃을 피워요. 1m가 넘게 자라는 대형 식물로 야외 화단의 뒤편에 심기 좋아요. 몸집도 큰 편으로 30에서 40cm 정도 간격을 띄어 식재해주시면 좋답니다. 가느다란 실 같은 잎을 가졌고 거미줄 같은 꽃받침 위로 푸른빛의 꽃을 피워주는 흑종초. 씨앗이 검다고 해 흑종초라고 불리는데요.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고 하늘살이 또는 두해살이 풀이지만 스스로 씨앗을 떨어뜨려 단연초처럼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가을에 물드는 단풍이 정말 매력적인 하마보우. 노란 무궁화라고도 하는데요. 커다랗게 피어나는 노란 꽃을 감상하시다가 가을이 되면 온도차가 나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그러면 잎이 붉게 물들어 사계절 색다른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아담한키의 봄이 되면 노란 꽃도 피어나고 매력적인 잎을 가진 다람쥐꼬리 세덤이에요. 월동도 자라고 화분 가득 번식도 자라고 이후에 목질화가 되는 특성도 가졌답니다. 녹색 잎들은 서늘한 가을이 되면 잎들이 붉게 변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새콤달콤한 크랜베리 나무 넌추럴귤. 넌추는 길게 뻗어나가 늘어지는 줄기를 말해요. 여름에 작은 꽃과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붉게 익는 모습도 보여줘요. 북아메리카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넝쿨식물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고 햇빛을 좋아해요. 은은한 핑크빛 꽃을 피우는 견물망초. 추위와 더위에 강하고 옆으로 줄기를 뻗으면서 땅을 기어가듯이 자라 지피식물로 식재하기 좋아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보습력이 좋은 흙에 심어주시면 좋고 통풍까지 잘 되는 환경에서 자라준다면 오랫동안 꽃을 피워내줄 거예요. 다음은 누운 숫잔대로 5장의 꽃잎이 손바닥을 펼쳐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줘 손바닥 잔대라고도 불리고 부채춤을 추는 듯 사방으로 피어나 부채꽃이라는 이름도 가졌는데요. 누운 숫잔대는 비가 내린 후에 더 활짝 피어나요. 토양도 가리지 않지만 습한 곳에서 자생하던 식물로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북아메리카 남부가 원산지인 여러 해살이 풀로 여름에 피는 국화라고도 불리는 스토케시아예요. 6월 하순부터 7월에 걸쳐 개화가 지속되지만 꽃대를 잘라주시면 가을까지 개화가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워주세요. 하트 모양의 노란 꽃잎이 땅을 가득 덮으며 피어나 마술카펫이라고도 불리는 옐로우 엔젤. 번식력도 좋아 화단의 지피식물로도 추천드리고 거리 화분의 식재에 늘어지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형형색색 부드러운 겹꽃을 피워내는 무궁화. 수영을 다듬으면서 키우면 더욱 멋진데요. 건조에도 잘 견뎌주고 햇빛이 강한 곳은 물론 창문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과습을 예방하고 개화 시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화단을 장식해주고 사랑스러운 분홍빛 꽃을 가진 비덴스예요. 꽃이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도록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한 차례 피고 진 꽃들은 정리해주세요. 관리가 어렵지 않고 다른 꽃들과 합식해서 키우기 좋답니다. 허브의 향기가 가득한 잉글리시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는 다른 라벤더 품종에 비해 내한성이 강한 편으로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한데요. 장마철엔 습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살짝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잎이 좁고 톱날처럼 생긴 화이트 캔디예요. 일반 토플과는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 장미 토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안개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꽃송이가 조금 더 큰 편이랍니다. 월동과 번식이 잘 되고 경사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분홍색의 꽃들을 한아름 피워내는 캉캉페랭이. 페랭이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두고 살짝 건조한 듯 키워주신다면 초보분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데요. 꽃이 지면 가위로 정리해주시는 것보단 마늘총 뽑듯이 꽃들을 뽑아주시면 이후에 꽃이 피어도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답니다. 특별한 꽃과 잎을 가진 자엽 쥐손이. 핑크와 청보라 색감이 섞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꽃을 피우고 와인빛을 머금은 붉은 잎이 자라나는데요. 쥐손이는 베란다부터 노지까지 월동 걱정 없이 키우기 좋아요. 해마다 뿌리가 두꺼워지면서 더 풍성한 꽃과 잎을 내어준답니다. 은빛이 맴도는 잎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보라꽃이 피어나는 러시안 세이지. 라벤더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추위 강의 월동도 걱정 없고 세이지의 향기가 해충을 쫓아내주어 병해충에도 걱정 없답니다. 뜨겁고 건조한 곳이 자생지인 만큼 가끔 물주기를 놓쳐도 잘 자라나줘요. 큰 꽃을 피우는 달맞이 꽃과 달리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애기 달맞이. 5월부터 8월까지 1cm도 안 되는 작은 꽃들을 피워내는데요. 꽃이 지면 짧게 가지치기를 해 작은 키로 관리해주시면 더욱 예쁘답니다. 줄무늬를 가진 잎이 매력적인 줄무릇. 잎이 그늘을 만들어주듯 아래에 아기자기한 분홍꽃들이 피어난답니다. 백합과의 여러 해살의 식물로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주변에 구근들을 늘려 몸집을 키우는데요. 나누어 심어주어 화분 가득 채우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답니다. 다음은 3가지 색상의 물사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쌀이를 닮은 잎과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져 물사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늦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어나고 깊은 산의 습지나 바위 틈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키가 작은 풀이나 소관목들과 어울려 군락을 이루는데요. 수영을 갖고 나가면서 분재로 키우셔도 좋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햇빛 좋은 장소에서 관리해주세요. 여리여리한 줄기 끝으로 공중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매력적인 꽝해다리인데요. 황금 꽝해다리는 황금빛 수술꽃이 화사한 정원을 만들어주고 금 꽝해다리는 작은 보라색 꽃봉오리들이 터지듯 피어나 정말 예쁘답니다. 계곡이나 산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 건조에는 약한 편이고 촉촉한 흙을 좋아해요. 야외 화단에선 1m가 높게 자라는 식물로 수영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초하와는 여러 해살이 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느다란 꽃대가 올라와 매일 꽃을 보여주는데요. 번식력이 좋아 근처에 꼽기만 해도 살아나는 친구예요. 쇠비름과의 다육식물로 잎 자체에 수분이 많아 과습이 되지 않도록 속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여름에 1m 내외로 곱게 자라 방망이 같은 꽃을 피우는 리아트리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 어느 지역에서든 월동이 가능하고 여름철 가뭄에도 거뜬하게 견뎌주는데요. 줄기가 뻣뻣하고 곧아서 비가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준답니다. 여러 개 식재 시에는 10cm 정도로 옹기종기 모아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자그마한 사이즈의 아담한 식물이지만 몸집에 비해 화사한 꽃무더기를 보여주는 상록의아리. 줄기를 태우거나 기다란 화분 내에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키우셔도 멋스럽답니다.
야외에서는 반양지도 괜찮지만 실내에선 창가 근처에 위치해주세요. 핑크빛 마블 무늬가 물든 겹꽃을 피워내는 하기무 설란. 고산지대의 바위 틈에서 자생했던 구근 식물이에요. 건조에는 강한 편이지만 구근이 무르지 않도록 과습에 주의하고 꽃이 한 차례 피고 진 이후에는 영양제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좋답니다. 봄에서 초여름에 피어나는 병솔나무. 꽃이 병을 닦는 솔처럼 생겨 병솔나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꽃이 지면 콩알만한 열매가 촘촘히 달리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말발도리는 노지월동은 물론 키가 작고 꽃이 많이 달려 조경수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바위 근처나 높은 화분에 심어두면 아래로 풍성하게 늘어지는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가지보단 새로 뻗은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신비로운 청보라빛의 꽃을 피우는 수레국화. 한 해 또는 두 해살이 풀이지만 계속해서 씨앗이 떨어져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주는데요. 잎이 무성해져 꽃들이 가려질 수 있으니 경사면에 낮게 꽃을 피우는 식물들과 함께 심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이 모여 풍성하고 커다란 꽃볼을 이루는 아나벨 수국. 아나벨 수국은 더운 여름철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추운 겨울철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도 뿌리를 견디는 품종이랍니다. 다른 수국에 비해 양지에서도 잎이 쉽게 타지 않고 병해충에도 강해 수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기를 수 있어요. 솜사탕처럼 몽실몽실한 꽃들이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아스틸베. 정원에 습하고 그늘이 짖는 곳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내한성이 강한 수군초로 해마다 새로운 싹을 더 풍성하게 내어준답니다. 이어서 백풍등은 잎도 향도 고추잎처럼 생겼는데요. 별 모양의 보랏빛 꽃으로 피어났다 이후에 하얀 꽃으로 변한답니다. 줄기가 넝쿨을 타면서 자라 울타리를 태우거나 예쁘게 감아주면서 기르는데요. 아담한 키를 원하신다면 꽃을 보신 후에 줄기들을 잘라주면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핑크빛에서 푸른빛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꽃을 가진 이사도라. 키가 작게 자라 화분에 심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양지 바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선호해 분갈이 하실 때 마사토나 펄라이트는 넉넉히 넣어 식재해주세요. 다음으로 보실 야생화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잎의 모습에서 구분이 되듯 털도끼와 민도끼가 있는데요. 잎은 바위솔의 모습을 띠고 있고 꽃줄기가 올라와 앵초와 비슷한 꽃이 피어난답니다. 지면에 붙어서 낮게 자라 암석정원이나 납작한 화분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른 바위솔처럼 옆으로 자구들을 번식하는 특징을 가져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영하 34도에서도 견디는 야생화로 야외에서 키우셔도 괜찮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붉은색의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삼색 조팝에 이어 형광등을 킨 듯 밝은 잎으로 화단을 밝혀주는 황금 조팝, 그리고 쨍한 레드 컬러의 꽃을 피우는 붉은 조팝이에요. 꽃이 피어나고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수술들이 매력적인데요. 이 친구들은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주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는 양지에 식재해주시면 밝은 잎과 빛나는 꽃의 매력이 더 돋보일 거예요. 다음은 잎이 코끼리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귀 바위치라고 불리는 설화입니다. 이 잎사귀는 계절이 변할 때면 붉게 물들거나 청동색으로 발색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야생화로 영하 37도, 영상 46도의 극한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도 강하답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사계절 오랫동안 꽃보기가 좋은 싹스룸인데요. 부드러운 솜털과 다육질의 두툼한 잎을 가져 너무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절해 주시고 잎에 물이 맺힌 채로 뜨거운 햇빛을 보면 잎이 물러지거나 얼룩이 질 수 있어 주의해 주시면 좋답니다. 이어서 풀모나리아과의 식물로 시작은 사랑스러운 분홍꽃으로 피어나 이어 보라색 꽃으로 변해
마지막으로 푸른 꽃으로 장식하는 삼색 앵초인데요.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주고 내한성도 강해 야외 화단이나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답니다. 키가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 심어 감상하기 좋은 외성 펜스테몬. 이른 여름부터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피고 지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고 번식은 삽목이나 파종도 가능하지만 봄에 포기를 나눠주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여름에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짧은 잎들이 수북히 화분을 덮고 그 사이로 작은 겹꽃들이 피어나는 닭간의 페랭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키가 15cm 정도로 아담하게 자라 꽃잔디처럼 화단을 장식해도 예쁘답니다. 다음 친구는 백리향.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고 타임의 일종으로 레몬 타임으로도 불리는데요. 잎을 쓰다듬으면 진한 허브향을 내뿜어요. 잎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린물로 손발을 씻으면 살균 효과도 가진 친구랍니다.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천상초는 구름 사이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운간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영하 30도 추위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강인한 야생초이지만 덥고 습한 환경을 힘들어해 배수에 유의해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순백색의 나팔꽃이 피어나는 철포백합. 키는 60cm 이상으로 자라고 다른 백합처럼 구근을 수확하기보단 그대로 두면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발화로 번식을 해요. 오히려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씨를 수확해 조절하기도 한답니다. 선명하고 풍성한 겹꽃이 여름철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쑥근겹 해바라기. 키와 몸집이 80cm 정도로 자라나요. 영하 28도까지 월동이 가능한데요.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주지만 되도록 햇빛이 많은 장소에서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면 좋답니다. 잎에 화사한 무늬도 물들어 더 특별하고 줄기 마디마다 동글동글 층이 져 피어나는 무늬 층꽃이에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고 다년생으로 해마다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실내나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주고 꽃에 꿀이 많아 벌과 나비들도 불러오는 식물이랍니다. 아래로 고개를 숙인 꽃이 수줍은 듯 피어나는 사기부용. 월동이 가능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다가 잎을 모두 떨구고 겨울을 보내요. 그러다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잎들로 풍성하게 채워준답니다. 이 친구는 일반 토플에 비해 잎도 더 작고 키도 아담하게 자라는 미니 토플이에요. 번식력도 좋아 비료도 필요하지 않고 토양도 가리지 않아 키우기가 수월한데요. 햇빛만 잘 드는 장소에 심어 주기적으로 물만 잘 챙겨주시면 잘 자라나 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 프랑케니아. 연한 분홍빛의 꽃들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다 커봐야 5cm 정도로 아담한 키를 가졌는데요. 보기보다 건조에도 강한 편이고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로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흰 이메리스와 달리 꽃의 시기가 찾아와야 피어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꽃이 한번 피어나면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보답을 해준답니다. 이후에 새로운 꽃대들도 만들고 양분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든 꽃대는 잘라주시면 좋아요. 꽃이 마치 불붙은 담배를 연상케 해 시가플라워 담배초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워줘요. 어느 정도 그늘이 지는 장소에서도 잘 자라나 준답니다. 추위에 약한 편으로 겨울철엔 실내에서 관리해주세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파슬톤이 하늘색 꽃을 피우는 애기물망초. 흙이 금방 건조해지는 편이라 한번 물을 줄 때 충분히 적셔주시는데요. 잎들 사이로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잎들이 물러질 수 있어요. 흙 쪽에만 물을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어서 나무에서 사랑스러운 방울꽃이 피어나는 은방울나무. 진달래과의 교목으로 향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저분한 잎들이 자연스레 떨어지고 새로운 잎들이 채워짐과 동시에 꽃몽오리들을 내어준답니다.
이어서 독일 은방울꽃은 빗자루과의 외떡잎 여러 해살이 풀로 아치를 이루는 꽃줄기를 따라 방울꽃들이 조롱조롱 피어나는데요. 방그늘의 숲 가장자리나 나무 아래에서 자생해 살짝 그늘진 장소에 위치해 주시면 좋답니다. 작은 팝콘을 터뜨리듯 하얀 겹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터리풀, 잎의 생김새가 고사리처럼 갈라져 있어 고사리 터리풀, 백두산 터리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습한 토양에서도 메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해 봄에 다시 새순을 내어준답니다. 아래에서 풍성하게 피어나는 베로니카와 달리 황금 베로니카는 황금색의 밝은 잎을 가졌고 꼬리풀처럼 줄기가 위로 올라와 차례대로 꽃을 피운답니다. 단윤생 수꾼초로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연한 분홍빛의 작은 꽃망울들이 터지듯 피어나는 새잎광의 비름. 날이 따뜻해질수록 줄기가 더 멋스럽게 자라는데요. 다시 겨울이 되면 몸을 움츠리며 잠을 자듯 잎들이 따글따글하게 뭉쳐 자라는 모습도 귀엽답니다. 7, 8월의 줄기 끝에서 분홍색의 커다란 꽃볼을 만들고 햇살을 받으면 꽃들이 반짝거리는 큰 꿩의 비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줄기와 잎이 다육가 식물로 수분이 많아 물주기가 바쁘지 않아요. 여름철 메마르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분을 발라놓은 듯 뽀얀 잎을 가졌고 여름에 작고 하얀 꽃들로 화단을 가득 채워주는 하설초.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낮은 키와 옆으로 몸집을 늘리면서 자라 지피식물로도 키우기 좋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과습을 주의해 살짝 건조한 듯 키워주세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노란 꽃을 피우는 하늘바라기. 꽃이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 지어진 이름이에요. 월동도 잘하고 고온 다습에 강인한 편이지만 건조에는 약한 편이랍니다. 개화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잎들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새색시에 머리에 얹던 족두리 장식을 담은 꽃 족두리꽃. 초원이나 모래 등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 극심한 가뭄과 폭염 속에서도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오히려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 약간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꽃과 잎에서 진한 오렌지 향을 풍기고 해마다 여름 정원을 환하게 가꿔줄 벨가못. 베르가못은 축축하고 비옥한 토양과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좋아하는데요. 잎이 넓게 자라는 식물로 노지에 심을 때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어주시면 좋아요. 단결 협력이라는 꽃말을 가진 듯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천인국이에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대를 끊임없이 내어주는데요. 키가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수꾼초로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월동이 가능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한번 심어놓아 자리를 잡으면 월동도 잘하고 번식력이 뛰어나 정원 한 자리를 가득 채워줄 펜스테몬. 키가 높게 자라 초봄이나 늦가을에 한번 잘라주시면 좋고 뿌리나 씨앗으로 번식을 해 3, 4년에 한 번씩 뿌리 나누기를 해주세요. 뻣뻣한 털로 덮여있는 기다란 잎 사이로 90cm까지 긴 꽃대가 올라와 수많은 꽃들을 피워내는 에키움. 처음 꽃잎은 분홍색으로 피어났다 청보랏빛으로 변해요.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암술과 수술이 꽃을 더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메마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길어요. 엘레강스 터리풀입니다. 뾰족한 단풍 모양의 잎과 달리 꽃은 마치 먼지털이처럼 잔털들을 가져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이 친구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월동도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풍성한 잎사귀 사이로 길게 뻗어올린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면 정원을 멋스럽게 장식해주는 아칸서스. 크림빛 무늬가 물들어 더 화사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무늬 아칸서스도 있는데요. 아칸서스는 넓직하고 독특한 톱니 모양의 잎이 특징으로 고대 건축물의 문양으로 모티브가 되었던 식물이기도 해요. 봄에 개화가 시작되면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높은 키와 커다란 잎으로 덤불을 이뤄요. 풍로초는 꽃잎에 마치 혈관처럼 보이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산 풍로초는 그 무늬가 더욱 진하게 보인답니다.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가꾸기도 좋고 노지활동이 가능해 햇빛이 잘 드는 화단의 식재하기 좋아요. 다음은 쥐손이 친구들로 먼저 애기 쥐손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쥐손이 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주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데요. 월동도 잘 되고 햇빛과 물을 좋아해서 건조하지 않게 물을 넉넉히 주시거나 마사토의 비율을 줄여 어느 정도의 수분은 머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게보 쥐손이는 애기 쥐손이보다 잎이 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5장의 꽃잎이 겹치지 않고 피어나요. 다른 쥐손잎과 식물에 비해 포기 번식도 잘 되고 한 자리에 여러 개의 가늘고 기다란 줄기가 자라서 포기를 이룬답니다.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이어서 다음 쥐손이는 잎에는 대리석처럼 얼룩무늬를 가졌고 청보랏빛 꽃을 피우는 게르와 쥐손이입니다. 높이는 6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지고를 반복해요. 뾰족뾰족 가시 같은 꽃받침 위로 작은 밤송이 같은 꽃이 피어나는 에린지우. 은빛이 섞인 푸른빛으로 변해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여름부터 피어나 가을까지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이어서 하얀 밤송이 꽃을 피우는 유카잎 에린지움인데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간격을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고 식재할 때 자갈들을 하부에 깔아주어 과습에 대비해주시면 좋답니다. 노지활동이 가능해 화단에서 키우기 좋은 야생 델피늄으로 봄에 심어놓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빛을 발하는데요. 시원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청보랏빛 겹꽃을 피워준답니다. 탑처럼 높게 자라 화단의 포인트 식물로 식재하기 좋아요. 딸기꽃을 닮은 양지꽃이에요.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줄기가 비스듬히 땅을 기어가며 자라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좋고 척박한 땅보단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나줘요. 보랏빛을 띠는 작은 꽃들이 공처럼 모여 피어나는 버들 마편초, 외국에서는 라일락 버베나라고도 불리는데요. 월동 온도는 영하 18도로 내한성은 약한 편이지만 자연발화가 매우 잘 되어 해마다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짙은 녹색잎이 붉게 물들어 있고 자잘한 꽃잎들로 큼닥한 꽃을 이루는 루비과꽃, 북학과의 식물로 단국화, 취국화라고도 불리는데요. 강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잘 자라지만 고온다습에 주의해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해주세요. 우단 담배풀은 잎이 우단처럼 고운 털들이 빽빽하게 나있고 담배잎과 닮아 지어진 이름이에요. 유럽이 원산지로 얕은 뿌리를 내려 모래 같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요. 꽃대 하나가 2m 정도로 자라 탑처럼 우뚝 솟은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보랏꽃이 360도로 둘러싸여 피어나는 셀비아 플란텐시스. 작게 피어나는 꽃잎을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독특하게 피어나는데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어나고 잎사귀에선 진한 허브 향기가 나요. 꽃에는 꿀이 많아서 나비와 벌들이 찾아온답니다. 한약재로도 쓰이는 약용작물 지왕, 홍자색 꽃을 가졌는데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땅에 심어 뿌리 활착을 하고 나면 특별한 물관리 없이도 매년 잘 자라나준답니다. 버베나 꽃을 좋아하지만 월동이 어려워 키우기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일반 버베나와 달리 파라솔 버베나는 추위에도 강해 월동도 걱정 없는데요. 지피식물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고 꽃과 잎이 밟혀도 잔디처럼 다시 일어나요. 건조에도 강해 돌계단이나 디딤돌 근처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금화꽃은 금화를 닮아 골드코인이라고도 불려요. 샛노란 꽃이 오랫동안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단연초로 잎도 상록성이라 관상가치가 높은데요. 오래 묵으면 몸통과 줄기가 목질화되는 친구랍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에 강한 직서광선은 피해주세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줏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에 꿀이 많아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수꾼초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소박한 분위기에 작고 앙증맞은 원평소구. 지피식물처럼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고 작은 키를 가졌어요. 꽃이 피기 전 연한 분홍색이 돌면서 흰색으로 만개하고 질 때는 다시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방그늘은 물론 척박한 땅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긴 개화기를 가져 키우기 좋아요. 녹색잎 가장자리에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아틀란티스. 여름에 노란 꽃도 피우는데요. 줄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용으로도 좋고 돌 사이나 그늘이 진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다육과 식물로 건조에 강하고 월동 온도가 영하 25도로 야외 화단의 식재도 좋답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며 피어나는 꽃 유럽 봄맞이. 유럽 봄맞이는 두 해살이 풀이지만 노지에 심어두면 주변에 씨앗을 떨어뜨리는데요. 그 씨앗들이 자연발화가 되면 새로운 싹이 나온답니다. 그럼 매년 꽃을 보는 다년생과 다름이 없겠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하니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봄을 기다려주세요. 고산동작꽃은 40cm 정도의 낮은 키를 가졌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야외 화단에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티벳이나 알프스 등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영하 34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해요. 단풍잎 미나리아 제비. 미나리아 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 각지에 습기가 있는 양지 바른 산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얼룩진 단풍잎 사이로 4, 5월에 광택이 나는 소담한 노란 꽃을 피운답니다. 가느다란 잎과 줄기 끝으로 자잘한 꽃들이 피어나는 실패랭이. 하늘하늘 가녀려 보이지만 바람에도 짱짱하고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 널찍한 화분에서 키우거나 화분을 높은 위치에 두고 흘러내리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다음은 꽃술이 부드러운 붓처럼 생겨 밍크 붓꽃, 털 군자란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해마다 충실히 꽃대를 올려주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휴면기에 들어가는 굵은 식물로 잎이 없어질 때 물주기를 멈춰주시고 가을에 꽃대가 올라오면 관수해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라면 풍성한 꽃과 예쁜 색감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장미예요. 장미는 땅이 녹고 봄내음이 가득한 지금 이 시기부터 심기 시작하는데요.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를 선호해요. 먼저 뿌리가 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딱딱한 땅을 부슬부슬하게 만든 후에 뿌리보다 깊게 파내어 식재해주시고 식재 후에 뿌리가 잘 활짝될 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된답니다. 장미는 꽃으로 가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가지나 뿌리로 전달되도록 전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른 봄이나 꽃이 만개했을 때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여름이 되기 전 4, 5월부터 병충해 관리를 해주시고 2, 3년 정도 키우셨다면 총키의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잘라 안쪽으로 향해 교차되는 가지들이나 약한 가지들을 함께 정리해주세요.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고 통풍도 잘 되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연필 붓꽃이에요. 키가 60cm 이상으로 자라 화단의 가운데나 볼륨감을 주고 싶은 위치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너무 그늘진 곳만 아니면 토양도 가리지 않고 추위에 매우 강한 편으로 별도의 월동 준비 없이도 해마다 새로운 싹을 올려준답니다.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과 화려한 색감으로 피어나는 꽃을 가진 아이리스. 수꾼을 가진 아이리스로 전국에서 월동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요. 키는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늦봄부터 여름, 늦게는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요. 식재하실 땐 아래에 실뿌리만 묻히고 수꾼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리스 수꾼은 옆으로 누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가운데 심기보다는 수꾼이 화분 가장자리에 닿게 심어서 생장점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시면 좋답니다. 이후에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시는데 잎은 남겨두었다가 낙엽이 질 때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햇살을 머금은 듯 형광빛 색감을 띠는 꽃이 알록달록하게 피어나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사하게 꾸며주는 에키네시아예요. 지금 보시는 에키네시아는 처음엔 해바라기처럼 풍성한 겹꽃잎을 자랑하다 꽃이 만개하면 밀짚 모자를 얹어놓은 듯한 꽃을 보여주는데요. 키가 최대 60cm 정도로 자라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아요. 땅에 심을 경우엔 폭이 40cm에서 60cm로 성장해 식재 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심어주세요. 에키네시아는 여름철 뜨거운 햇빛에도 강건하게 견디고 건조함에 잎이 처져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세 빳빳한 잎을 보여주는데요. 월동 온도가 영하 34도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야외 식재가 가능해요. 에키네시아는 해마다 몸집을 배로 늘려주는데요. 이후엔 이 화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잎들이 따글따글 올라온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에키네시아는 화단에 독보적인 분위기를 내어주는 더블 데커예요. 처음엔 일반적인 에키네시아처럼 피어났다 이후에 꽃모자를 쓴 듯 두 개의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 친구는 하늘을 보낸 묵은둥이로 속에서 풍성한 꽃을 피워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달달한 핑크빛 꽃잎을 내어주는 팔리다. 팔리다는 파종 후 2해를 보내야 꽃을 피우는데요. 이 친구는 올해 여름에 화려한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해마다 감상이 가능해요. 핑크빛 꽃잎으로 피어났다 이후에 하얀 꽃으로 변하는 사기 쑥부쟁이. 3월부터 11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고 월동 온도가 영하 5도로 비교적 추위에 약한 편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추운 지역들은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뾰족뾰족 진한 녹색잎을 가지고 달콤한 향기를 가진 꽃을 피워내는 은목서. 은목서는 추위에 약한 편으로 중부지역에서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고 가지치기는 꽃눈이 생기는 6월 이전에 해주시면 좋답니다. 쭈글쭈글 배춧잎 같은 앵초들과 달리 맨들맨들한 다육질의 잎을 가진 영국 앵초인데요. 몸집보다 크지 않은 화분에 심어 가꾸시면 더 예쁘답니다. 원산지에서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로 분갈이 하실 때 마사토를 섞어 심어주시면 좋아요. 화사한 노란 꽃이 피어나고 톱날처럼 갈라진 녹색잎에 크림빛 무늬가 물든 무늬 유리호프스예요. 유리호프스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짐을 반복하고 건조와 과습에도 비교적 강한 편으로 관리가 늦어져도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꽃잎을 하나하나 접어놓은 듯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풍차 데모루. 오묘한 보랏빛을 가져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데모루는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잎이 처지기 전에 물을 꼭 챙겨주시고 오랫동안 식물 주변이 습해지지 않도록 자주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하얀 얼룩무늬와 귀여운 계란꽃이 피어나는 글래스고 베고니아. 베고니아는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 너무 과한 물주기는 피해주시고 분무를 통해 공중 습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후엔 원줄기가 두꺼워지면서 나무처럼 변해 원하는 수영으로도 가꾸실 수 있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풍성한 겹꽃을 피워내는 겹채송화. 채송화는 온대열대 지방의 모래땅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건조에 강한 다육식물이랍니다. 하지만 개화 시기엔 꽃을 안전하게 피울 수 있도록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면 좋아요. 작은 나비들이 날아다니듯 잔잔한 꽃들이 피어나는 데빌레. 데빌레는 꽃잎 속에 길게 생긴 끈끈한 포충이 방아쇠처럼 움직여 벌레를 잡는데요. 습지에서 자라는 시충식물로 간접광으로도 충분히 꽃을 피워준답니다. 겨울에는 최저 5도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해주세요.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꽃을 팡팡 터뜨리는 싹소름. 잎에 무늬가 물들어 더 특별한데요. 열대식물로 따뜻한 실내에서는 1년 내내 꽃을 피워줘요. 두툼한 잎에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져 햇빛이 뜨거운 날에 물샤워는 피해주시면 좋답니다. 촛대 바람꽃이 피어나면 일반 바람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후에 꽃이 지면 동그란 수술이 촛대 모양으로 길게 자라는 모습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묵은 줄기와 잎을 바짝 잘라주거나 이른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고
영하 34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작은 주황꽃이 피어나는 애기 범부채. 기존의 범부채는 부채처럼 잎이 수직으로 뻗으면서 자라는데요. 애기 범부채는 인사를 하듯 잎이 사선으로 자라고 꽃도 고개를 숙이며 피어난답니다. 붓꽃과의 식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연못 주변의 습한 곳에 식재하기 좋아요. 수술이 돋보이는 귀여운 노란 꽃이 피어나고 지고난 자리에 빨간 열매를 맺는 하이베리쿰. 산골짜기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좋은데요. 월동 온도는 영하 5도로 실내나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주세요. 꽃이 민들레꽃과 같아 알프스 민들레라 불리지만 민들레와는 다른 종류의 풀이에요. 추에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한데요.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로 심기 좋아요. 장마철의 주위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순백의 하얀 종꽃이 피어나는 용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싹을 올리고 있는데요. 용담은 고산 지역의 계곡이나 습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비와 습기에도 강해요. 8월에서 10월에 개화해 이른 봄에 폭이 나누기를 번식을 하시면 군락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사계장미예요. 장미는 비록 가시가 있고 병충해에 신경 써줘야 하지만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실내에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피고지고를 반복해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면 풍성한 잎과 꽃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